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슬기로운 재무생활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이 시간 부자로 만들어주는 새는 돈 막아주는 본드걸 최지혜. 새는 돈 막아주는 제임스 본드 김종우입니다. 후.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431님께서 주셨는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 하다가 대장에서 용종을 떼어냈습니다. 제가 실손보험밖에 없는데 용종 제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답변 좀 들어볼까요? 네, 실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으로 내시경하다 제거하셨다면 실손 청구가 되지 않고요. 좀 배가 불편하시거나 아프시거나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셨을 때 진료를 받고 내시경을 하신 거라면은 가능합니다. 네. 또 제 질문은 없나요, 주디? 오늘은 저한테도 질문을 좀 해주세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실비 청구라는 게 건강검진이나 진료를 받은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원래? 네. 이제 건강검진은 말 그대로 검진하시다가 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실비 청구가 안 되고요. 건강검진을 안 받으셔야,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 아프시거나 불편함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렇게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우리가 가입한 특약에 따라서 질병수술비나 뭐 종수술비 같은 거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시면 그거는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입자분에 따라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이상도 청구가 또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청구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실비만 안 된다. 네. 아하. 자, 그러면 최지혜 전문가님께 문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8959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가입해둔 연금이 있습니다. 올해 퇴직은 했고요. 아직 여유가 조금 있어서 연금을 5년 뒤쯤에 타서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안내 전화는 받았는데 연금 수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서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연금 수령이 가까워지면 이런 안내 연락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 수령은 가입한 회사에 따라서 뭐 3가지 혹은 뭐 5가지 이렇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수령 방법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종신연금형, 그리고 확정기간형, 그리고 또 상속해주는 상속형,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종신연금형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처럼 사망하실 때까지 수령하시는 조건이기 때문에 매월 수령액이 확정기간형 연금형보다는 좀 적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확정기간연금형은 연금 개시 금액을 회사에서 정한 5년 혹은 뭐 10년, 15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두고 수령하는 방법이라서 종신토록 받는 연금에 비해서는 당연히 많은 금액을 수령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속형은 연금 개시 금액에 대한 이자만 수령을 해요. 이자만 계속 수령하다가 원금 자체는 이제 자녀분들이나 뭐 배우자분들께 상속을 하게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방법은 회사마다 이제 연금 개시 후 적용 이율이 달라요. 연금 개시한다고 이율이 안 붙는 게 아니거든요. 남아있는 금액에 계속 이율이 붙는데 그 이율이 좀 높다 하시면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개시 금액이 5억 이상이라든지 좀 단위가 커야 받는 이자가 조금 그래도 생활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5천만 원 이 정도면은 사실 받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당장 연금이 나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죠. 그렇군요. 네. 자, 오늘도 역시 어떤 질문을 드려도 잘 대답을 해주시는 우리 전문가님들 덕분에 궁금증이 잘 해결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김종우 전문가님 목소리가 너무 작가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문자창으로 많이 보여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계세요? 잘 들리시나요? 들리네요 이제. 네, 괜찮습니다. 왜 그랬지? 원래 목소리가 조금 작으시긴 해요, 우리 전문가님이. 근데 마이크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 들리니까요. 우리 전문가님 목소리 잘 들어주시고, 오늘은 또 더 잘 들어야 되는 날이에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럼 금요일에 슬기로운 재무생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5월이 되면 가슴 따뜻한 이 가정의 달이긴 하죠. 네. 근데
어린이날, 뭐 스승의 날, 어버이날 등 지출이 너무 많아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께는 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날이 달이죠. 그래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고 있잖아요. 아하, 네, 그래서 그런 좀 고민스러운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돈 나갈 걱정에 머리가 직관 우리 동키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퇴직과 노후를 앞둔 5, 60대 중장년층 분들을 위해서 새는 돈은 꽉 붙들어 매고 아껴둔 돈은 든든하게 저축할 수 있는 방법, 또 언제든 비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후에 연금으로도 쓸 수 있는 만사형통 저축 비법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사형통 저축 비법 이거 진작 알려줬어야죠. 그러니까 왜 이제서야 알려드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좋은 건 만사형통인데 좋은 건 원래 뭐야? 이렇게 좀 아껴뒀다가 일찍 알려줘야지. 네, 네. 자, 새는 돈도 막고 저축에 비상금, 연금까지 한 방에 준비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아이들을 키우며 먹고 사느라 딱히 이제 노후 준비나 은퇴 자금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리 중장년층은 자녀를 키울 때만큼은 큰 고정 지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 모으기 딱 좋은 날이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꼭 따라서 하시면 얼마 뒤 내 노후도 문제 없습니다. 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체크카드를 만드셔야 돼요. 뭔 카드를 만들어? 체크카드. 체크카드? 네. 아니 근데 자 들어보세요, 김정우 전문가님.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혜택이 좋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최재 전문가님? 아, 그렇죠. 우리 여자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만큼 혜택을 안 줘요. 그래서 못 쓰는 거지. 우리가 괜히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또 안 써버릇하니까 또 버릇이 안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막 이제 혜택을 받으려면 얼마를 채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용 실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 반대편에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용납할 수 혜택이- 없습니다. 오늘 집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더 하는 지출이 더 많아집니다.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만 어렵지 이제 그냥 내가 시작과 끝만 바꾼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거래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만들고 한 달 생활비를 연결 계좌, 그러니까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하시고 그 다음엔 평상시대로 신용카드다 생각하고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체크카드를 만들려고 하면 아니 무슨 내 나이에 체크카드야, 이거 애기들이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있어요. 주어진 돈만큼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닙니다. 생각보다 중장년층에서 자신의 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저축하라고 잔소리하고 친구들 돈 모으는 것도 듣고 하다 보니까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일종의 품위유지비, 사회적 위치 때문에 생각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한 달 필요한 비용들을 계산하고 지출을 통제해 보세요.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받는 문자 통장 잔액도 지출을 통제하는 데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오히려 꼭 쓰지 않아도 될 돈들을 기분 좋다고 쓰게 되는 그쵸. 경우도 있고, 예, 기분 나쁘다고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님들 말씀대로 이 체크카드 사용은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 어떤 겁니까? 네. 그 다음은 이제 가능한 최대한으로 많은 돈을 비과세 개인연금으로 저축하세요. 최대한 많은 돈? 네. 그 기준은 뭐예요? 최대한 많은 돈의 기준. 내가 아까 말씀드린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시고 남는 모든 돈, 생활비와 고정지출비 빼고 남은 돈. 그걸 다. 그렇죠. 어렵다. 겁먹지 마세요. 자, 일단 비과세 연금으로 저축을 해라라고 하셨는데, 비과세 연금 전문가님들께서 자주 말씀을 해주시긴 합니다. 연금이라는 게 오래 가입해야 되고 또 연금으로만 사용한다는 생각 때문에 선뜻 가입하기가 좀 어렵긴 하잖아요. 게다가 많은 금액, 생활비랑 그런 거 빼고 전부 다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가입하고 뭐 하셔라 이렇게 하면 걱정부터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 접어두셔도 됩니다. 이제 저희 전문가들이 그렇게 비과세 연금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중장년층은 20, 30대처럼 돈을 모으고
또 깨고 2, 3년 동안 또 모았다가 좋은 거 사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시간 낭비를 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짧은 시간에 모든 노후 준비, 예를 들면 뭐 연금, 병원비 또는 뭐 생활비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각각 준비하겠어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네네. 사실 은행에 하는 단기 적금은 이상하게 만기를 할 때쯤, 만기가 될 때쯤에 꼭 어딘가 돈이 필요한 구석이 생겨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돈이 글로 들어가. 그러니까 어. 이상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꼭 다시 이제 그래 이번 적금은 여기다 쓰자. 다시 적금 시작.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모아둔 돈이 다 없어지고 다시 또 새로 시작하고 대비책도 마련이 안 돼 있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모든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세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연금은 은퇴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는 필수 중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동기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과세 연금저축 심층 분석해서 짧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세금 때문이라도 중장년층에게 필수입니다. 비과세 연금이. 맞습니다. 이제 5, 60대 분들의 경우에는 자가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퇴직 후에 이제 바로 이제 쉬는 게 아니죠. 자영업을 하시거나 또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수록 뭐가 걱정이죠? 세금 걱정이 많겠죠. 비과세 연금은 말 그대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 내가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거 수령을 하시더라도 종합소득세나 연금소득세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다. 일단 나이가 들수록 세금 걱정 많으신데 그런 세금에서 자유롭다. 그거 네. 좋네요. 네. 자,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로는 아이들 용돈, 세금, 경조사비, 병원비 등을 저축을 깨지 않고 실시간으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네, 사망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종신연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제2의 국민연금으로 생각하셔도 좋겠죠.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는 비상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이제 최근에서 은행에서 되게 많이 판매를 하는데 연금보험인데 막 2, 3년이라는 그런 짧은 시간 내에도 뭐 어느 정도 환급률이 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도 좋은 수익률이나 높고 안정적인 이율을 부리해주는 상품이 꽤 많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적립금 또한 꽤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추가 납입은 사업비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가 납입을 잘 하시면서 최소한으로 사업비를 줄이시면 2, 3년 내에 필요한 자금이 생겼을 때 언제든 중도 인출해서 그냥 목돈으로 목적 자금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장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금 없죠. 네. 이자 많이 주죠. 중간에 필요할 때 뺏어 쓸 수도 있죠. 또 연금으로도 수령을 할 수 있다. 일석사조. 인 거예요. 네. 특히나 제 주변에서도 직장을 다니는 20, 30대 분들에 비해서 이게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세금 걱정하시는 경우 참 많으십니다. 이럴 때 비과세 연금을 준비해 놓는 게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은행 갔을 때 그런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 1억 만들기 상품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어때요? 그렇죠. 은행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상품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대리 판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그래서 밑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어디 보험회사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과세 금융 상품은 은행 자체 상품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상품을 대신 판매만 해주는 건데요. 네. 그런 상품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은행의 그런 어떤 이미지나 특성상 이제 목돈 만들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급률에 조금 더 높은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네. 그래서 연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연금 받을 때 혜택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5, 60대 분들은 모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 다방면으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단 연금으로만이 아니라 생활비로만이 아니라 비상금으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세부 내용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은행에서는 물론 뭐 상품 자체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에 포커스를 맞춘 상품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맞춰서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꼼꼼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상품에 접근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3부에서는 5, 60대 분들을 위해서 새는 돈은 꽉 붙들어 매고
아껴둔 돈은 든든하게 저축할 수 있는, 게다가 비상금에 노후 연금까지 쓸 수 있는 만사형통 저축 비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4부에서는요.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이 직접 만나보신 그리고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사연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으로 남편이랑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 비해 노후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오래전부터 개인연금으로 4개나 가입했고 또 보험도 든든하게 잘 가입해뒀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돈키호테를 듣다 보니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알고 가입한 분들도 많다고 해서 혹시 내가 그런 건 아니겠지 하고 제가 가입한 보험들을 살펴봤습니다. 제 연금 중에서도 종신보험이라고 써있는 게 있더라고요. 덜컥 겁이 나서 고민하다 이렇게 사연 남겨봅니다. 지금껏 연금만 믿고 지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됩니다. 전문가님들께서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연금인 줄 알았던 보험에 종신보험이라고 써 있으면 저 같아도 걱정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들이 사연자분을 직접 만나보고 오셨잖아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네, 우선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보장성으로 지출하시던 금액이 한 35만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또 연금으로 알고 지출하시던 금액이 무려 250만 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안 하고 계셨던 것 같고 또 우선 보정성으로 지출하던 35만 원 중에 한 16만 원 정도가 실손 의료비였는데요. 네, 왜 이렇게 비싼가 하실 텐데 바로 1세대 실손 의료비라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럴 줄 아셨죠? 그러게요. 너무 비싸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좋은 보험이라고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전환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살펴봤죠. 그래서 얼마나 이제 병원을 가시는지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이런 거 제가 다 살펴봤더니 1년에 병원비로 청구한 금액이 3만 원이 안 되셨어요. 야, 매달 16만 원씩 내고 네. 1년 동안 3만 원을 채 청구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니까. 너무 아깝다.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을 못 하는데 이게 좋은 보험인가요? 그쵸?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실손 전환 후에 만약에 4세대로 전환하시면 어떻게 변경되는지 변경되는 내용 장단점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고민 끝에 4세대 전환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16만 원에서 한 3만 얼마, 4만 원 안 되게 줄어들으셨어요. 근데 네. 그래도 비싸네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5, 60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실손의료비가 한 3, 4만 원대 정도 되세요.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조금 더 나이 들면 어차피 병원 많이 갈 거야.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지금은 많이 안 가도 좀 유지할래. 물론 뭐 개인의 성향이고 개인의 선택입니다만 지금 나가는 그 돈들을 차라리 쌓아놓는 게 나는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잘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유롭고 이 돈이 그렇게 아깝지 않아. 그럼 괜찮은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곳에서라도 절약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리 좋은 보험이어도 내가 쓰지 않으면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종우 전문가님. 네네. 다음으로 종합보험 14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셨는데요. 네. 종합보험의 경우 3년만 더 납입하시면 80세까지 보장받는 그런 보험이었고 네. 3대 질병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까지 가성비 좋게 잘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네, 건강하신 분이라서 이제 근데 보장 기간이 80세로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네요. 예,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받는 3대 질병 진단 관련비, 3대 질병 관련 진단비를 5만 원의 보험료로 1,000만 원씩 추가해드렸습니다. 뭔가 내용이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살짝씩 또 아쉬운 부분이 있고 섞여 있네요. 네. 아무래도 건강하시니까
비교적 오래 보장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 수술비 같은 특약의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야 지급되는 특약이잖아요. 그래서 80대가 넘으면 실제로 무슨 수술이든 받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80세 이후부터는 수술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진단비가 아무래도 금액이 크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80세가 넘으시면 사실 체력적으로 봐도 수술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실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운전자 상해보험 2만 원과 화재보험이 2만 원이 가입이 돼 있었는데요. 네. 두 가지 보험의 경우에 적절한 금액으로 잘 가입이 돼 있었고 현재 사연자님의 경우 운전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잘 유지하셔야 될 보험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보장성 보험을 총 27만 원으로 정리를 또 해드렸고 이제 100세까지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연금보험이죠. 네. 네, 연금보험을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 100만 원으로 가입된 비과세 연금보험 하나 있으셨고 네. 그리고 50만 원으로 가입된 동일한 비과세 연금보험도 있으셨고 50만 원의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그리고 또 50만 원의 종신보험 이렇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양하게 가입이 분산되어 있으셨네요. 두 분한테 그렇죠. 살짝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저희가 만나뵀던 분은요. 네. 모조리 종신보험이셨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막막했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분은 좀 덜 걱정이 되는 게 4개 중에 1개만 연금으로 오해를 하고 계셨던 종신보험인 거잖아요. 맞아요. 자그마치 5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금액이 적은 건 아니에요. 두 분이 잘 도와주셨겠죠, 당연히? 네. 네, 우선 100만 원 하고 50만 원 그 비과세 연금보험 잘 가입이 돼 있었고요. 네. 가입하신 지가 오래돼서 연금 개시 후에 적용 이율도 높은 상품이었어요. 그리고 경험 생명표도 7회 적용이라서 연금 수령액도 매우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납기가 2, 3년밖에 안 남았고 5년에서 7년만 기다리면 연금 수령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두 상품은 납입이 완료되고 수령 시기와 수령 방법을 차차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네. 문제는 50만 원의 연금저축과 50만 원의 종신보험인데요. 네. 50만 원의 연금저축은 몇 년 전 직장생활 하셨을 때 가입하셨던 상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상품 또한 납기는 2년 정도 남아있기는 하나 지금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차후 연금을 수령하시면 연금소득세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네, 세액공제 받는 상품은 다 과세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이제 사연에 자영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식당.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합과세 부분으로 문제가 되실 수 있죠. 네, 사연자분은 지금 남편분하고 큰 규모의 식당을 운영 중이셨기 때문에 네.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차후 납부할 세금이 더 많은 상황이었고요. 또 종신보험은 3년 전 5년 납으로 가입했던 사망을 담보로 한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신보험은 납입 기한이 2년이 남아 있네요. 그러면 이게 유지를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어때요? 네, 다행히 납기가 짧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년만 채우시면은 환급률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2년을 채우시고 해지 여부를 결정하시라고 권해드렸고 이렇게 납기가 짧은 상품들은 환급률이 높고 원금 가까이 수령이 다 가능합니다. 다행히. 그래서 수령 후에 이제 가입되어 있던 이제 2년 후에 다 정리가 되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100만 원짜리 비과세 개인연금에 추가 납입을 하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렸고요. 참고로 환급률이 높은 종신보험은 반대로 사망 보장 금액이 매우 적어요. 예, 많이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 대부분이 납입한 금액 정도를 사망보험금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납입한 금액만 환급이 된다면 해지하셔도 문제가 없겠죠. 손해 보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네. 그러는 거구나. 이게 네. 2년 납기를 끝내고 나면 어차피 보장을 받는 거고 돈도 더 안 내는 건데 왜 해지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요즘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아서 은행에서 가입을 하셔도 이제 단기적으로 3년, 5년짜리 가입을 하셔도 이율이 불이가 많이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목적 자금을 모으는 용도로 100만 원씩 뭐 이렇게 모으시는 거는 이게 종신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거는 사망보험금이라는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야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5년, 10년 내리 유지해서 원금이나 겨우 받을까 말까 한 거를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하시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하. 목적에 맞게 항상 가입하셔야죠. 그리고 환급률이 원금 이상, 그러니까 원금만큼 원금 이상으로 나온다면 그거를 오히려 이자가 더 붙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그럼요. 있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세액공제 받았던 연금저축은 해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때 장점이 더 많다면 유지하라고 권해드렸겠지만 저희가 상품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연금 개시 전후 모두 적용이자가 매우 낮았고요. 연금 수령 금액도 너무 낮았습니다. 네, 해지하시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 제외하고 환급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받은 금액을 기존의 비과세 연금보험에 또 추가 납입을 하시면 5년 뒤 연금 수령액으로 보나 이자로 보나 방금 말씀 쭈디가 하셨잖아요. 이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때 해지하셔서 원금이라도 빨리 비과세 연금보험에 추가 납입하시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해지라는 그 말을 들으면 무조건 손해 이렇게 연결을 짓거든요. 맞아요. 보험 해지는 손해 이렇게 연결을 짓는데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보험 해지는 손해 이거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무조건 그런 거고요. 전문가가 했을 때는 손해가 안 나는 방법이 있고 오히려 해지를 해야 이득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전문가가 했을 때 이득이 될 수 있고 손해가 안 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체크카드로 지출을 통제하고 만사형통 비과세 연금 시작하자. 둘째. 100세 시대 중장년층의 저축 지금이 가장 빠를 때다. 네. 오늘도 두 분 알찬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